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세대 간 소통, 그 중에서도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요. 특히 노인분들이 어떻게 대화 기술을 향상시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정순 씨와 20세 손녀 지영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은퇴한 정순 씨는 손녀 지영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정순 씨는 전화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지영은 SNS와 메신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정순 씨가 전화를 걸면 지영은 바빠요. 할머니,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했고, 이런 반응에 정순 씨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지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지영아, 할머니야. 요즘 내가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할머니가 많이 섭섭하고 외로웠어. 할머니는 그냥 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던 건데. 이 메시지를 받은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지영은 곧바로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어 사과했고, 앞으로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께 SNS 사용법도 조금씩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순 씨는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우는데 흥미를 느꼈고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정순 씨와 지영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6세 정연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연수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을 즐기셨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주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셨죠. 카페의 시끄러운 배경음악과 빠르게 말하는 젊은 종업원들 때문이었어요. 몇 번 잘못된 주문을 받으신 후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주문하기 전에 종업원의 주의를 확실히 끌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주문 내용을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 주문 내용을 미리 종이에 적어와서 보여주기도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이해하고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주문 실수가 줄어들었고 종업원들도 할아버지께 더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은 카페의 다른 노인 손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카페 측에서는 고령 손님들을 위해 주문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답니다. 메뉴판에 글씨를 크게 만들고 종업원들에게 노인 손님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죠.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노력하면 세대 간 소통의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대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기술을 익혀보세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대화할 때 상대방을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고 눈을 맞추세요. 그렇구나, 정말요? 그랬군요. 등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반응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둘째,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에 대해 즉시 거부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앱을 추천한다면 난 그런 거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줄래?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변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더 존중하게 될 거예요. 셋째, 명확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아요. 내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관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긍정적인 표현은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랬구나. 그 일이 너한테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문제 해결 지향적인 대화를 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자와 주말 모임 시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네가 주말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걸 이해한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만날 때마다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이렇게 5가지 대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젊은 세대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정적인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겠죠.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유용해요.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이런 노력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정신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넷째,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이는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관계, 더 명확한 의사표현, 활발한 정신 활동 등이 어우러져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대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경청의 기술을 익히세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에 대해 즉시 거부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확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번째,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해결 지향적인 대화를 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안해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